자, 두 번째 이제 대칭 이동에 대해서 볼 겁니다. 자, 대칭 이동. 대칭 이동도 마찬가지로 순서를 바꿔서 이렇게 점의 대칭 이동. 이것부터 볼게요. 점의 대칭 이동을 보고 나서는 그 다음에 도형의 대칭 이동을 보겠죠? 그렇게 해주면은 일단 대부분의 내용이 마무리가 되는 거고 한 가지 유형 정도만 더 보면 되는 거거든요. 자, 일단 점의 대칭 이동에 대해서 볼 겁니다. 자, 점의 대칭 이동. 마찬가지로 내가 점을 쓸 거야. 어떤 점? P라는 점을 갖다가 PA, B를 갖다가 뭐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할 거거든? 근데 이 대칭 이동이라는 게 말이 되게 어려워. 대칭 이동이 말이 되게 어려워. 그래서 쌤이 유형을 조금 더 세분화시킬 건데 이 점의 대칭 이동에서 말하는 이 대칭 이동이라는 것은 여기 있는 이 대칭 이동이라는 것은 기준이라는 게 반드시 있어야 돼요. 기준이 필요해. 기준이 필요해요. 근데 이 기준은요, 크게 두 가지인데요. 그 기준이 점이 될 수도 있고 그 기준이 직선일 수도 있어요. 직선일 수도 있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봐. 어떠한 점이라는 게 있는데 그 점을 갖다가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할 수도 있고 어떠한 점을 갖다가 어떠한 그 점을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킬 수도 있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기준이 필요하다는 거야. 자, 평행이동은 봐봐. X축으로 얼마만큼, Y축으로 얼마만큼, X축으로 얼마만큼, Y축으로 얼마만큼이라는 X, Y라는 것에 대한 기준이 있는 것처럼 이 대칭이동이라는 것은 점을 기준으로 잡을 수도 있고 직선을 기준으로 잡을 수도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일단 여기서 우리가 볼 것은 첫 번째 점에 대한 대칭 이동을 볼 거야. 점에 대한 대칭 이동을 볼 거예요. 자, 점에 대한 대칭 이동,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 시킬 것이다. 라는 건데, 자, 이 점에 대한 대칭 이동이라는 것은 일단 쌤이 먼저 지우고 할 거야. 크게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 점에 대해서, 요점 말하는 거예요, 요점. 요 점에 대하여 180도 회전이라 볼 수 있고요. 혹은 그 점에 대하여 직선 대칭 두 번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것이 이제 어떤 의미인지 쌤이 여기다 지금 한번 설명을 좀 해볼게요. 자,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P라는 점이 예를 들어 1,2라는 점이 있다고 칠게요. 얘를 3,3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해볼 거야. 자, 그걸 쌤이 여기다 크게 두 가지로 그림을 그려볼게. 일단 이렇게 그려서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 자, 여기에 1,2라는 점이 P라는 점이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그리고 여기에 3,3이라는 점이 이렇게 있다고 칠게요. 자, 그러니까 지금 주체가 뭔지를 알아야 돼. 요 P라는 점을 갖다가 요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킬 거야. 자, 이 대칭 이동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동그라미 점, 이 기준이 되는 점, 기준점, 그치? 그 점에 대해서 180도 회전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었고, 그 점에 대해서 직선 대칭 두 번을 하겠다라고도 볼 수 있다라고 했었잖아요. 그쵸? 자, 한번 180도 회전 먼저 볼게요. 여기다가 선생님이 180도 회전 써볼게요. 3,3에 대하여 180도 회전의 그림이라고 볼 거야. 자, 180도 회전. 얘들아, 이 180도라는 거 사실 여러분들이 어디서 봤었냐면 직선에서 봤었거든. 직선. 그래서 쌤이 요 점, 3,3, 요 점을 기준으로 연결시켜서 직선 하나 만들어 볼게. 직선. 괜찮니? 직선 한번 만들어 볼 거야. 그랬을 때 이 직선에 대해서 180도. 아, 요만큼이 180도거든. 그치? 그러니까 이 점을 기준으로 180도 삥 이렇게 위에 반원을 그리면서 삥 이렇게 넘어가는 느낌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쵸? 그러니까 있던 요 점이 이렇게 180도 삥 이렇게 넘어가서 제발 곡선화 되어라 이렇게 돼서 요 점으로 넘어간다는 소리예요. 괜찮나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 포인트가 뭐냐면, 자, 요 점이 3,3에 대해서 삥 넘어간 거니까 요 놈 길이랑 요 놈 길이가 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요 놈 길이랑 요 놈 길이가 같을 수밖에 없겠다고. 이렇게 파란색으로 잘라볼게. 같을 수밖에 없다고요. 아, 그러니까 요 Q라는 점은요, P라는 점이랑 계산했을 때 딱 중점이 요 3,3이에요.
됐나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해석하기를 Q와 P의 중점이 3,3이다를 이용해 줄 거라고. 되겠어? 그러니까 Q라는 점이 뭔진 모르겠으니까 A, B라고 하고 중점을 계산해 볼 거야. 중점을 갖다가 계산해 볼 거야. 그래주면은 A에다가 중점이니까 1을 더한 것에 반띵한 것이 바로 얘가 3이 될 것이고, 또 마찬가지로 B에다가 2를 더한 것에 반띵, 얘가 바로 3이 되는 거 맞겠어요? 괜찮나요? 자, 얘가 지금 뭘 본 거냐면 X좌표 중점을 계산한 거고, 이것이 바로 Y좌표 중점을 갖다가 계산해 준 거죠. 이거 쓰지 말자. Y좌표 중점을 갖다가 계산해 준 거지. 되겠니? 무슨 말인지? 지금 Q라는 점을 갖다가 우리가 A, B라고 해서 요 A랑 여기는 1이랑 더해서 반띵해 준 거. 중점. 그쵸? Y도 똑같이 중점했어요. 이렇게 가지고 계산해 주게 되면은 A라는 점의 좌표가 얼마가 되냐면 5가 될 거고요. B라는 값이 4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Q라는 점은 5,4라고 쓸 수가 있겠군. 이렇게 앞으로 우리는 계산할 거예요. 자, 어떻게 계산했다고? 중점 계산. 너무 중요해. 중점 계산. 알겠니? 되겠어요? 요 놈과 요 놈의 길이가 같은 요 중점 계산을 했더라. 그리고 180도 회전이라는 게 무슨 의미였다? 연결해서 직선을 만들어가지고 같은 길이만큼 넘겨주자. 괜찮습니까? 이런 걸 넘겨주다 보면 이렇게 원 같은 게 원의 일부, 반원이 등장할 수 있다라는 거겠죠. 괜찮으십니까? 됐죠? 자, 이번엔 마찬가지로 여기에 똑같이 1,2라는 점이 있다고 쳐볼 거야. 1,2라는 점이 있었어. P1,2야. 그리고 여기서 3,3이라는 똑같은 걸 가지고 써볼 거야. 3,3에 대해서 똑같이 대칭 이동을 할 건데, 자, 그게 직선 대칭 2번이라 했었거든. 직선 대칭 2번. 이 직선 대칭 2번을 지금 한번 해볼 거야. 그럼 쌤, 직선 대칭이 뭔데요? 그래, 이 점이 지금 기준이잖아. 3,3이 기준이거든. 그쵸? 이것에 대해서 내가 직선 2개를 쓸 거야. 자, 여기다 써보자. 지금 볼 것은 직선 대칭 2번을 이용하는 걸 내가 보여줄 거야. 자, 어떻게 쓸 거냐면은, 자, P 1,2를, P라는 점 1,2를 X는 3, Y는 3에 대하여, 공간이 Y는 3에 대하여 대칭 이동을 2번 하자라는 거야. 2번 하자라는 거야. 자, 이 2번, 좀 이따 다시 설명을 해주겠지만, 자, X는 2, X는 3, Y는 3이라는 이 직선을 먼저 그려보면은, 저 직선은 어디가 되냐면, 주황색으로 그립시다. 자, 이 직선 2개는 어디가 될 거냐면은, 이런 직선이 됩니다. 얘가 바로 X는 3이 될 것이고요. 얘가 바로 이번엔 Y는 3이라는 직선이 되겠지. 괜찮겠니? 자, 한번 천천히 직관적으로 따라와 봐봐. 쌤이 어차피 이따가도 증명을 해줄 거니까. 자, 1,1이라는 점을 갖다가 이 직선에 대해서 대칭 좀 시킬 거야. 그럼 여러분들 어렸을 때 그 데칼코마니 했던 것처럼 접는 거거든? 그러니까 요 오렌지색 X는 3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키니까 이 점이, 여기 있던 요 점이 픽 똑같은 만큼 넘어가는 거 괜찮겠니? 넘어가는 거 괜찮겠어? 그러니까 당당당당당 넘어가서 요 이쯤 점으로 연결이 되겠지. 그래주면 얘들아, 요 오렌지석 세로선 기준으로 접은 거 대칭 이동시킨 거니까 요만큼의 길이랑 요만큼의 길이가 어떻겠어? 당연히 같겠죠. 그러니까 요만큼의 길이 얘랑 얘의 길이가 같을 거라고요. 그럼 보세요.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는 여기 x값이 1이고 x값이 3이었기 때문에 요만큼의 거리는 2가 되거든. 괜찮니? 그러니까 요만큼의 거리도 얼마가 되겠어요? 2만큼이 될 거예요. 그래주니까 이 점의 좌표는 x값이 3인 곳에서 2만큼 더 갔으니까 이 점의 좌표는 5, y값은 변하지 않았으니까 2가 되겠죠. 괜찮나요? 네,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얘에 대해서만 대칭시킬 게 아니라 x는 3, 얘에 대해서만 대칭시킬 게 아니라 y는 3이라는 직선에 대해서도 또 대칭 이동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번엔 이 점을 요 y는 3이라는 놈을 기준으로 대칭 이동을 시켜볼 거야.
대칭 이동을 시켜볼 거야. 그래주면 마찬가지로 접을 거니까 딴딴딴딴딴딴딴 이렇게 올라가서 한 이쯤 되지 않을까? 괜찮겠어? 그리고 요만큼의 길이랑 요만큼의 길이가 같은 점이라고 확인할 수가 있겠죠. 괜찮아요? 접었으니까. 자, 그러니까 요만큼의 길이를 갖다가 우리가 1이라고 볼 수 있지. 여기 y값 3이고 여기 y값 2니까 1만큼 차이거든. 그러니까 여기도 길이가 얼마가 될 거냐면 1만큼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요 점이라는 점은 저기 5,2에서 5,2라는 요 파란 점에서 1만큼 올라갔으니까 5,4 확인해 줄 수가 있다고요. 괜찮나요? 자, 그러니까 쌤이 여기다가 구분을 좀 지을 거야. P를 x는 3에 대하여 대칭 이동했어. 그랬을 때 그 결과가 지금 파란색이었지? 그러니까 파란색이 누가 나왔냐면은 5,2라는 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대칭 이동 두 번 시키려 했으니까 한 번 더 할 거야. 그래 놓고 5,2를 y는 3에 대하여 대칭 이동시킬 거야. 그래 주면은 초록색의 결과였던 누가 나오더라? 5,4가 나오더라.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겠니? 그러니까 이 점이라는 것을 갖다가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킬 때 크게 두 가지 케이스가 있어. 180도 회전을 이용할 수도 있고요. 직선 대칭 두 번 할 수 있었어. 180도 회전은 기준이 되는 그 점, 이 3,3이라는 점과 내가 대칭 이동시키고 싶었던 요 점을 그대로 직선으로 연결해서 이 180도라는 걸 만들어 갖고 중점 계산을 하여라 라는 것이 핵심이었고요. 핵심이었어요. 공식 같은 게 있잖아요. 했었고요. 그 다음 어떠한 직선 두 개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것은 이게 점이기 때문에 x좌표가 있을 것이고 요 점이 3,3이잖아. 그러니까 x좌표가 3, y좌표가 3 이런 게 있으니까 x는 3, y는 3이라는 이 직선 두 개를 만들어서 대칭 이동 두 번을 하자라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여기까지 괜찮겠죠? 됐죠? 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우리 아까 보지 못했던 점을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는 거 볼게요. 이 점을 지금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는 거 본 거고 이 점을 갖다가 이번엔 직선에 대한 대칭 이동 볼게요. 여기 그 번호를 2번으로 달아볼게. 자, 두 번째 점을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할 겁니다. 대칭 이동할 거예요. 이 점이라는 것을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할 거야. 자, 이 직선은 크게 셈이 두 가지 유형으로 볼 건데 이제 여기가 조금 어려워져요. 크게 두 가지 나눠서 볼 건데 이 직선이라는 것을 셈이 크게 두 가지 어떻게 볼 거냐면은 이렇게 할까? 일반적인 직선과 독특한 직선을 두 가지로 나눠서 해석을 해볼 거야. 일반적인 직선과 독특한 직선에 대해서 해석을 해볼 겁니다. 자, 독특한 직선이라면은 뭐가 있냐면 x축, y축 뭐 요 정도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괜찮아요. 자, 한번 해볼게. 자, 이건 뭐 아까 했던 것만 이해했으면 여기는 객검이거든. 객검이거든. 이런 말씀 안 되는데. 자, 여기가 x축, 여기가 y축이라고 쳐봅시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좀 일반적으로 써볼게요. 여기가 a, b라고 하면 이 p라는 점이 a, b가 되겠지? 자, 여기서 동그라미 1번 p를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합시다. 대칭 이동해 줄 거예요. 자, 그럼 요 p라는 점을 갖다가 x축 요 놈을 기준으로 대칭 이동할 거야. 그러니까 이 놈을 기준으로 이 점을 넘겨주면 되겠니? 그래주니까 대칭 이동한 점은 딴딴딴딴딴딴 내려와서 이러한 점이 될 것이고 이 점은 마찬가지로 요만큼의 길이가 y값이 b잖아요. 양수겠지 위에 있으니까 b거든. 그러니까 b만큼 더 내려가 주면 되는 거니까 이 점은 우리가 쓰기를 a, b 이렇게 쓸 수 있겠니? 괜찮겠어? 그러니까 해주면 여기는 a, b 이렇게 쓸 수가 있다고요. 됐죠? 그 다음 두 번째, 이번엔 p를 y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시켜 봅시다. 대칭 이동시켜 볼 거야. 자, 그렇게 되면 얘는 또 어떻게 될 거냐면은, 자, 요 점을 갖다가 요 y축 기준으로 넘길 거니까 요만큼의 길이를
이만큼 더 가주면 되지 않겠어? 괜찮겠니? 그러니까 이게 딴딴딴딴딴딴딴 넘어와서 뭐 한 이쯤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요만큼 길이, 요만큼 길이가 같겠지. 그쵸? 근데 요만큼 길이가 얼마냐면 요만큼은 y축에서 a만큼 오른쪽으로 떨어진 거리인데 a가 양수니까 이놈의 길이가 a가 되겠죠. 그러니까 요놈의 길이도 a가 돼야 되는데 왼쪽으로 빠꾸한 거니까 요 점의 좌표는 바로 마이너스 a, b라는 점이 될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대칭 이동한 점은 마이너스 a, b 이렇게 쓸 수 있겠어? 괜찮겠죠?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독특한 직선에 대해서 x축, y축, 독특한 직선에 대해서 내가 대칭 이동한 걸 본 거구나. 본 거구나. 괜찮아요? 그리고 이제 일반적인 직선에 대해서 볼 건데, 잠깐만. 지금 이것도 같이 해줄 걸 그랬네. 여기다가 같이 해줄게. 자, 일반적인 직선에 대해서 볼 건데, 자, 일반적인 직선이 좀 어렵다. 봐봐. 자, 여기다가 얘를 일반적인 점의 일반적인 직선에 대하여 대칭이동. 자, 요거를 볼 거예요. 자, 이거는 마찬가지로 쌤이 요약부터 해줄 건데 이거는 딱 두 가지만 쓰시면 돼요. 첫 번째 무엇이냐면 중점 조건, 그리고 두 번째가 수직 조건. 자, 요것만 기억하시면 절대 어렵지 않아. 자, 무슨 말이냐면은, 자, 집중 한번 잘 해봐봐. 지금 일반적으로 써볼 거니까. 자, 여기에 어떠한 직선이 있었어. 그리고 여기에 어떠한 점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쌤이 하고 싶은 건 어떠한 점, 이 점의 일반적인 직선, 뭐 기울기가 이렇게 있겠지. 물론 x축, y축이 나올 수도 있어. 근데 이렇게 일반적인 기울기가 있는 직선이라고 쳐보자고. 더 복잡하게. 이 직선에 대해서 내가 대칭 이동시킬 거야. 그러면 우리 아까 했던 것처럼 x축 기준으로 대칭이었으면 이 점을 요 x축을 접는 선으로 해서 접는 느낌이라고 생각해주면 되는 거였단 말이지. 그쵸?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 선을 기준으로 접으니까 요 P라는 점이 이렇게 넘어오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하게 되면 요 점을 이 직선에 대해서 접는 선으로 해서 이렇게 책을 접듯이 접으면 될 거야. 자, 그래주면 어떻게 될 거냐? 봐봐. 여기가 A, B라고 했을 때 얘가 접을 거야. 그럼 접으면 당연히 이렇게 넘어갔을 때 요만큼의 길이와 요만큼의 길이가 이 점에 대해서 같을 거야. 그럼 이 점을 내가 Q라고 했을 때 요놈의 좌표가 이제 얼마가 되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괜찮나요? 그리고 얘들아, 접었으니까 봐봐. 아까 여기도 X축에 대해서 접었을 때 얘가 딱 폭이 져서 접혀지니까 여기가 수직이었거든. 여기도 수직이었고,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이 점에 대해서 내가 접을 거니까 요만큼의 각도가 수직이 되는 거 괜찮겠어요? 네, 요 수직이란 걸 이용할 거야. 자, 이 직선을 mx 플러스 ny 플러스 k라고 합시다. 직선 일반형이지. 이렇게 접었을 때 요 점의 좌표가 궁금할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이 점을 어떻게 구할 거냐. 얘만 보면 되는 거예요. 자, 쌤이 이거는 문자가 너무 많아서 문자로 안 하고 숫자로 하나만 딱 보여줄게. 자, 어떤 방법인지 한번 잘 봐봐봐. 나는 뭘 쓸 거냐면 중점 조건, 수직 조건 딱 그 두 가지만 가지고 바로 점을 계산할 거야. 자, P라는 점을 갖다가 1,2라고 하고요. 그리고 점을 먼저 찍자 해주고 1,2라는 여기 P라는 점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x 빼기 1 이러한 직선이 지나간다고 쳐볼게. x 빼기 1 이놈의 직선이 지나간다고 좀 쳐봅시다. 얘가 y는 x 빼기 1이라는 직선이에요. 됐죠? 그래주면은 조금 더 연장을 굳이 시켜주자면 이렇게 넘어갔을 때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1 이렇게 쓸 수 있겠지? 자, 그랬을 때 여기 있던 요 P라는 점이 이 파란 선을 기준으로 접혀가지고 어디로 넘어갈까요? 걔가 궁금한 거야. 근데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중점 조건, 수직 조건을 쓸 것이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얘가 넘어오니까 당당당당당당 뭐 요런 점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괜찮겠니? 그래서 요 Q라는 점이 누군지가 지금 궁금한 거야. 그러니까 쌤은 요 Q라는 점을 그냥 A, B라고 한번 둬볼게. 됐니? 첫 번째 Q를 A, B라고 하자.
그래 놓고 나는 A 값과 B 값을 구할 거야. 자, 그러니까 첫 번째 뭘 쓸 거냐면 중점 조건을 쓸게요. 중점 조건. 자, 중점 조건이 무엇이냐면 봐봐. 이 P와 Q의 중점이 바로 요 파란색 직선 위에 무조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요만큼의 길이 보이죠? 요만큼의 길이랑 요만큼의 길이가 같기 때문에 중점은 요 파란색 직선 위인 요 점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중점 조건을 먼저 써보면 자, P라는 점은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 1,2입니다. 그러니까 중점의 좌표는 더한 것에다가 반띵이니까 A 플러스 1 나누기 2일 것이고 B 플러스 2에다가 나누기 반띵이 될 거야. 해서 이놈의 점 얘가 파란색 직선인 y는 x 빼기 1 위의 점이다. 따라서 대입하면 어쩔 것이다? 성립할 것이다. 되겠어요? 자, 이 조건을 이용할 것이고 두 번째 잘 보세요. 무슨 조건을 쓸 거냐면 수직 조건을 쓸 거예요. 수직 조건. 자, 수직 조건을 쓸 겁니다. 수직 조건 씁시다. 자, 수직이라고 한다면 뭐 기울기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자, 우리 보다시피 이 파란색의 기울기가 얼마냐면 개수가 1이잖아. 파란색 기울기가 1일 거예요. 그럼 수직이니까 이 관계가 지금 수직이니까 반드시 PQ의 기울기는 얼마가 되겠어? 그치? 수직이니까 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돼야겠지? 그치? 그러니까 y는 x 빼기 1 얘가 기울기 1이므로 PQ 직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다를 이용할 거라고요. 괜찮습니까? 네, 그러면은 PQ의 기울기를 우리 계산합시다. 그럼 PQ의 기울기는 A 빼기 1, B 빼기 2가 되겠지. 됐니? X증가량, Y증가량. 그놈이 우리 마이너스 1이다라는 것을 이용할 거야. 괜찮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 정보가 크게 몇 가지 나왔냐면은 요 중점의 좌표 얘가 요놈의 위의 점이다. 그러니까 대입하면 성립한다라는 한 가지 정보가 나왔고, 그리고 B-2 나누기 A-1이라는 값이 1이다라는 마이너스 1이다라는 요놈의 내용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최종적으로 뭘 할 거냐면 색깔을 바꿀까? 최종적으로 뭘 할 거냐면은 1과 2의 결론을 연립할 거예요. 됐니? 이 연립의 과정은 얘들아 여기 좀 공간이 좀 좁으니까 그냥 여기다 쌤이 막 계산하고서 한번 지울게. 연립 잘 보세요. 자, 먼저 대입합시다. 자, 요놈을 요 파란색 직선 위에다 대입할 거예요. 그러니까 대입해주면은 2분의 b 플러스 2라는 게 2분의 a 플러스 1 빼기 1이라는 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양변에 2를 곱해주면 b 플러스 2라는 것은 a 플러스 1 빼기 2예요. 그러니까 b라는 값은요, a에다가 마이너스 3 이렇게 될까? 괜찮니?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가 뭐가 나오냐면 b라는 것은 a 빼기 3이라는 결론이 나왔어. 됐지? 그리고 두 번째 했던 요것도 쓸 거죠. 요것도 쓸 거예요. 써보면 얘는 b 빼기 2라는 것은 여기 있는 a 빼기 1이라는 것을 넘겨주면은 마이너스가 붙으니까 마이너스 a 플러스 1일 것이고, 그러니까 b라는 값은 마이너스 a 플러스 3 되겠니? 괜찮겠어? 그러니까 b라는 값이 마이너스 a 플러스 3이라는 결론까지 나오더라.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래서 요거 두 개를 갖다 연립시켜주면 될 텐데 벌써 b가 똑같이 이렇게 표현되니까 나는 얻어낸 결론이 a 빼기 3은 마이너스 a 플러스 3이다. 그래서 이 a라는 것은 6이다 라고 알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a 값은 3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지. 됐니? 그러니까 b 값은 얼마냐면 a 값이 3이니까 이런 데 넣어주면 b 값은 그냥 0이 되는 거 확인 가능합니까? 이해되겠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Q라는 점의 좌표는 3,0이 되더라 라고 구할 수 있었고, 요 3,0이라는 것이 바로 여기 있는 Q 3,0이 되겠죠. 괜찮겠나요? 네, 여기만 잘 알고 있으면 나머지는 되게 쉬워요. 여기만 알고 있으면 나머지는 되게 쉬워. 자, 이번 지금 설명에서는 내가 크게 두 가지를 설명한 것 같은데,
자, 점의 대칭 이동을 지금 보는데 그 점이라는 것을 대칭 이동시킬 때는 어떠한 것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킬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라는 게 필요하더라. 근데 그 기준은 점일 수도 있고 직선일 수도 있더라. 그래서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는 걸 첫 번째 봤어요. 이 3,3이라는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어떻게 시킬 거냐. 근데 그 점이 기준일 때는 180도 회전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그리고 직선 대칭 2번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라고 해가지고 각각 설명을 했었고요. 그 다음, 이번엔 점이 아니라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그 직선은 뭐 독특한 직선이 있고 일반적인 직선이 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둘 똑같은 건데요. 일단 얘부터 볼까? 일반적인 거. 일반적인 걸 어떻게 봤었냐면은 무조건 중점 조건과 수직 조건을 이용해 주세요 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중점 조건과 수직 조건을 어떻게 이용하는데? 라고 한다면, 자, 기준, 요 점이 있을 것이고, 대칭 이동시키고 싶은 점이 있을 것이고, 직선이란 게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 시킬 거니까, 내가 대칭 이동했을 때 나오는 그 Q라는 점을 누구라고 적자? 일단 여러분들이 미지수를 설정해서 A, B라고 먼저 하시는 게 일단 급선무겠죠. 괜찮습니까? 그래 놓고 내가 이제 A 값과 B 값을 알면 될 거라고요. 자, 그래서 중점 조건 첫 번째. 둘이 중점했을 때 이 파란색 직선 위에 있겠구나, 위에 점이겠구나 하니까 구해서 대입하면 성립. 써서 여기 있던 요 첫 번째 식이 나왔던 거지. 기억하지? 자, 그리고 수직 조건은 무엇이었다? 이 직선의 기울기가 1이었으니 요 놈은 수직이려면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므로 얘가 1이기 때문에 너는 마이너스 1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기울기를 재서 마이너스 1입니다. 를 써주니까 요러한 식이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연립해 주니까 A값, B값이 툭 하고 튀어나와 버리죠. 괜찮겠죠? 됐어요? 네, 여기까지만 이해를 잘 하시면 지금 봐봐. 점에 대한 대칭 이동에서 점 기준, 직선 기준 했어. 그럼 봐봐. 여기 아까 첫 번째 했던 도형에 대한 대칭 이동이 아직 남아있거든? 근데 여기는 이 점에 대한 대칭 이동, 점 기준, 직선 기준이랑 도형에 대한 대칭 이동, 점 기준, 직선 기준이라는 게 다 똑같기 때문에 그런 세 번째로 영상을 다시 찍어주도록 할게. 오케이, 여기까지.